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타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 출신인 아닌 소수민족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이 글은 분명 중국 공산당이 볼 테고 제가 지금 어느 민족 출신인지 밝히면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거기까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수민족 출신답게 매우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었고 이들은 그저 저희 마을을 착취하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 본토로 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에 제게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했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했기에 그렇게 중국 본토로 가서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하나의 중국이라더니 중국인들은 제게 엄청난 차별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소수민족 출신들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며 저와 제 가족들을 모욕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열심히 일했고 결국 약하고 비실비실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중국 한족들과는 달리 타고난 힘과 성실함을 보여준 저는 중국 최고의 대형 건설사가 주관하는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저는 중국 최고의 건설사에서 일했음에도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았거든요. 일단 이들은 힘들면 뜬금없이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몹시 가난한 국가며 매일같이 날림 공사가 계속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이 붕괴되고 있다며 비웃어댔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나 한국 거리의 노숙자들이 질비한 영상들을 찾아보며 시시덕 대곤 했는데요. 저는 다른 나라를 욕하고 싶지도 않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기에 한국은 더더욱 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체의 튀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들이 욕을 하면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한국 욕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욕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제게 무차별 구타를 일삼았고 작업 중에 망치를 던진다거나 높은 현장에서 밀려고 한다거나 하며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욕해야만 했죠.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섭더군요. 저는 말로만 한국을 욕하고 마음으로는 늘 한국 편을 들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 미워지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저는 한국 인부들은 기술도 없고 중국 노동자에 비해 월급도 13만큼만 벌며 그마저도 배신을 일삼는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떼어먹히기나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본사에서 온 중국인 건설 관리자들도 현장 일이 힘들 테지만 그래도 국가가 붕괴되고 약탈이 일상인 한국에서는 이런 일자리도 못 구해서 다들 굶어 죽고 있다며 이런 한국인들보다 위대한 중국인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며 선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한국 여성을 사오라며 1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쁜 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꽤 숙련된 기술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부모님께 보내는 돈 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껏 모인 돈은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주 6일을 일하고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요. 저는 중국 최고의 건설사에서 일하기에 아무래도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을 테죠. 그럼에도 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기도 빠듯할 때가 많습니다. 제 동료 인부들 또한 돈을 아끼기 위해 직원 기숙사 대신 허름한 텐트에 34명씩 모여서 살고 이래도 돈이 부족해서 도둑질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동료들도 꽤 많은데요. 이들은 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동료들의 개인 장비를 훔치기도 하죠. 상황이 이러니 이러한 훔친 물건에 대한 판매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작물 거래 상인들이 주기적으로 건설 현장 텐트촌에 방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건설 현장의 자재와 고가의 장비들까지 싹 다 훔쳐가는 전문 조직들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이 끝날 때마다 자재들을 전부 건물로 옮기고 보초까지 돌아가면서 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을 욕한다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가난해진 게 분명해 보이지만 제가 수년 전에 고향에서 살 때만 해도 한국은 문화 강국이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저는 가장 친한 고향 친구인 웨이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온 저와는 달리 그는 한국으로 가서 일하게 되어 저희는 몇 년간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한국에서 사는 중이라며 한국에 온다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배는 많이 벌 수 있다며 한국행을 적극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라는 말에 알 수 없는 울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웨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비참하게도 나름 중국의 대기업 현장직에 숙련된 기술자인 저였지만 한국으로 갈 비행기 값조차 없어서 웨이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웨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비행기 값쯤은 애들 장난 수준의 적은 돈이라며 흔쾌히 돈을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의 부유한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99% 이상이 살면서 비행기 한 번 못 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웨이는 그런 궁핍한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약간의 설렘의 감정마저 느낀 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본 한국의 길거리 모습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한국 거리에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이 질비해서 나라 붕괴 직전까지 몰린 혼란한 상황이라더니 이곳에는 노숙인은커녕 중국에서는 그렇게나 흔하다는 노숙인 거리와 길거리 텐트촌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비싼 브랜드의 옷을 걸친 채 일과 후의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서 웨이가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 버스에 타자마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중국 버스와는 다른 엄청나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현금이 아닌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버스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중국과 같았지만 그저 모바일 결제만 구현해놓고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스템과 인프라 자체가 중국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국 버스에는 여러 노약자석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일반석의 안쪽부터 차례차례 앉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버스에는 하차벨도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버튼 한 번에 하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사실 이건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버스에는 아직도 하차벨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이용하는 버스를 제외한다면 현지 버스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기사와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을 튕겨서 정차하는 시스템을 수십 년째 사용 중이거든요. 한 번은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면서 정류장마다 머리로 고무줄을 튕겼는데 이에 화가 난 버스 기사가 달려나와서 할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버스 밖으로 던져버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고무줄을 튕기는 후진적인 정차 시스템은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며 버스 기사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버스 안에서 담배도 엄청나게 피워대서 가끔은 담뱃불로 인해 고무줄이 끊어지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즉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탄도 잠시,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장애인이 버스에 어떻게 탑승할까 싶어서 엄청난 호기심이 들었는데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